네, 안녕하십니까. 잠따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과연 잘 쓴 자소서란 무엇인가 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눈이 떴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잘 쓴 자소서를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스타 공식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요 스타 공식에 대해서 거의 취준하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스타 공식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거의 중수에 가깝습니다. 스타 플러스 생각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서머리 미리 알려드리면 스타만 알면 여러분은 자소서 중수다. 스타 플러스 생각을 써야 된다. 그래서 자소서 여기저기에 생각을 써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타 공식을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간혹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대로 자소서만 써도 이게 또 묶어놔도 자소서가 되기는 합니다. 일단 STAR, 스타 공식이라고 얘기하죠. S는 뭐죠? 네, situation. 당시에 내가 겪었던 상황이나 에피소드, 어떤 팩트들을 적는 거죠. 그리고 T는 뭐죠? task. 그때 나의 과업, 역할. 그리고 A는 그때 나의 행동, 대처, 극복 방법. 내 행동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R은 많이 알겠죠? result. 결과, 성과. 그리고 내가 얻었던 교훈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는 거의 취준생은 거의 없어요. 근데 가끔 모르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관점에서 한번 취준생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첨삭 전에는 사실 이 글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총 100km 넘는 거리 걸었습니다. 30km를 2일째 걸었을 때 폭풍을 만나는 악조건 만났지만 지름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길을 다니며 제주도 현지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도 만났고 그분의 응원과 친절 어린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연하게 만났던 여행객들과 동행하며 옥설교 반주의 힘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죠, 글이. 근데 여기서 좀 더 글이 좋게 만들려면 정확히 말하면 이 스타 중간중간에 나의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 플러스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 스타 공식 뒤에다가 여기 플러스 뒤에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S 뒤에 생각 적고 T 뒤에 생각 적고 AD의 생각 적고 RD의 생각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모든 군데군데의 생각을 적을 필요는 없고 만약에 S에 적었으면 뭐 T는 그냥 지나가고 A에 적었으면 R은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나의 인사이트와 나의 관점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첨삭 자소서를 한번 살짝 바꿔봤어요. 제주도 여행 간 동안 100km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암 있는 부분을 좀 바꿨는데 하지만 도전으로 이루어보자는 당찬 포부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쵸. 요 위에랑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정황들만 어떤 행동들만 뭐뭐 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 문장마다 나의 생각들과 당시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차를 받는 기쁨도 얻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들을 이렇게 쭉 적어주면 약간은 더 풍성한 자소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과연 어떤 생각을 적을 수 있냐? 근데 이걸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인식. 두 번째, 행동에 대한 동기. 세 번째, 성과에 대한 분석. 네 번째, 깨달은 점. 보통은 요거를 많이 쓰죠. 깨달은 점, 뭐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진짜 잘 쓴 자소서들을 보다 보면 이것만 쓰는 거는 약간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이라는 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5번째, 역량이나 직무에 대한 재정의. 요 예시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땡땡땡한 상황이 뭐뭐한 문제점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인식이죠. 두 번째, 행동에 대한 동기. 땡땡땡이라는 목표에 이루기 위해서는 땡땡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조금 더 보면 화장품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며 상품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행동에 대한 뭔가 동기들이 계속 나오죠. 이 글 중간이나 뭐 약간 전초 부분에다가 쓸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분석.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뭐 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영화 상영자 고객 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던 내용. 그리고 30여 개 브랜드를 가진 레스모의 강점을 활용한 커플 대상의 가성비 우위 멘트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내가 뭔가 했던 성과에 대한 분석들을 내 스스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의 내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만 단순히 어디 레즈모아에서 알바했습니다 이런 것보다 이런 문장들이 들어갔을 때 되게 특이하거나 원석 같은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깨달은 점, 요거는 말 안 해도 많이 씁니다. 뭐뭐를 통해 뭐뭐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재정의, 직무에 대한 재정의는 문장
초두에 시작할 때, 자소서 시작할 때 써도 되고 끝날 때 써도 됩니다. 예를 들면 팀워크란 땡땡땡땡임을 깨달았습니다. 요게 되게 짧은데 뒷부분에 또 있으니까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시를 좀 더 볼 텐데 첨삭전 자소서를 좀 더 볼게요. 땡땡땡 창업 경진대회에서 5명의 팀원들, 요런 거 좋아요. 숫자 팀원들과 함께 참여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 팀은 우산 건조기라는 아이템 선정하여 창의적인 마케팅 스토리 연구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팩트죠? 팩트만 지금 적은 거예요. 마케팅 스토리 연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각과 가깝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 건데, 우산 건조기라는 아이템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5개 우산 업체에 찾아가 조언을 구하며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데 이거를 이 문장 하나만 바꿔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딱 바꿔집니다. 마케팅이라는 생소한 분야라 어려웠지만 팀원들 노력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아까 5가지 중에 어떤 거에 해당하죠? 행동의 동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약간 마케팅 직무에 썼다면 이러한 팀워크를 쓰면서도 마케팅 관점에서 내가 에피소드가 있다라는 어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 하나만 내 생각을 어떻게 적느냐 바꿔줘도 이렇게 문장들이 싹 달라집니다. 미갈식 미갈식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을 여기저기 적는 건데, 그럼 또 이거 어떻게 생각을 갖다 찾냐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4가지 방법인데,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인사이트를 적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요. 검색하는 겁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구글 도서 검색하세요. 어떻게 검색하냐고요? 만약에 리더십이다 그러면 리더십이란, 리더십 기준, 리더십 사례,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만 해도 되게 좋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 미리 다른 데 메모해놓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소서 잘 쓴 사람들이 사실은 면접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되게 좋고, 근데 여러분 이거 되게 하겠죠? 몸이 공부를 거부한다. 그래도 하러 가야지. 자아분열 하는데, 2번째 방법은 독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케팅이나 세일즈, 자기 직무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입문, 그래서 제목이나 목차만 봐도 되고요. 문장 위주로만 봐도 됩니다. 내가 자소서 어떻게 쓸지만 이 관점에서만 봐도 책 안에 쓸만한 문구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 제가 쓴 방법이에요. 저도 가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책을 되게 많이 봅니다. 실제 학생들 앞에 같이 앉아서 책 딱 펴놓고 순간적으로 나오는 문장들 같이 써요. 그거 보고 책 읽는 학생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단의 생각, 여러분들 면접이나 자소서에 쓸 수 있는 문장들, 좀 생각할 만한 거리들 말씀드릴 건데,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한국사 공부할 때 요 분 많이 나오시죠? TV에서 설민석 선생님만큼 많이 나오는 분인데, 최태성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한번 짧게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는 해방이라는 어떤 시대적 사명이 있었잖아요. 독재 시기에는 민주화에 대한 역사적 사명이 있었고, 경제 성장기에는 어떤 분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사명,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그 역사에 대한 우리가 사명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취준으로 어렵습니다만 언젠가 여러분 속에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이 한 번뿐인 젊음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스타 플러스 생각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단회였습니다.